23년도쯤 미군 공군 장교 출신의 데이비드 그러쉬가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확인 비행 현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I was informed in the course of my official duties of a multi-decade UAP crash retrieval and reverse engineering program. 이거 외계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행성의 문명 종족이라니. 이거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얘기죠. 여러분들이라면 외계인을 만났을 때 뭐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은 누구야? 아, 그걸 물어보고 싶으세요? 네. 나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혹시 문화정을 알아? 아, 그거요? 근데 저는 고고학을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니네들 행성에도 나무가 있니? 이게 이상한 질문 같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비슷한 무언가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무 같은 게 없었다면 문명이라는 걸 절대로 일궈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무가 있어서 인류한테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그리고 나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인류의 기가 막힌 발명품 하나를 직접 만들면서 알아볼 겁니다.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모두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는 것과 스스로 더 강해지고 커지는 거죠. 하지만 나무는 약간 같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나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과정에서 Z축을 혁신하는 생물입니다. 얻는 에너지를 길이가 길어지는 데 쓰고, 길어지기 위해 두께와 강도를 높이고, 길어지고 커질수록 더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몸이 되죠. 그래야 더 햇빛을 받고 이파리를 늘리고 동물들이 훼손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구상에 이런 생물은 딱히 더 없어요. 그게 나무가 대단한 이유죠. 돌로 이런 높이를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탑이나 피라미드처럼 밑에는 넓고 위는 좁아야 아마 간신히 버틸 겁니다. 하지만 나무는 이 작은 너비로 그걸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나무를 채취해서 이 높이가 필요한 곳에 그대로 잘 쓰면 될 일이죠. 인간은 자기 신체보다 큰 구조물을 나무 덕분에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은 이제 다른 동물들처럼 땅바닥에 붙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땅의 벌레와 습기를 피해 농작물을 높은 곳에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는 벽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건축물을 지어서 어떤 공동체의 단합력이나 경제력을 과시할 수도 있었고, 물에 뜨는 거대한 집을 만들어 바다를 건널 수도 있게 됐죠. 현대까지의 모든 문명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무는 필요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공하기도 쉬웠고 강도 대비 무게도 별로 안 나가죠. 이런 나무가 없었다면 문명의 발전은 한참 더 느렸거나 아예 문명이 탄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나무 없이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같은 높이, 같은 부피일 때 나무만큼 튼튼하고 값싼 게 없죠. 플라스틱이 제대로 발명이 되고 나서야 인간은 조금씩 나무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전기 구석기 시대에 발명한 집게라는 걸 활용하면 웬만한 작은 나무들은 다 벌목이 가능했습니다. 시대가 점점 흐르며 인간은 점점 더 큰 나무를 자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집도 지어야 하고 더 큰 나무로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야 됐겠죠. 아니면 만들고 싶었거나요. 이런 집게나 주먹도끼만으로 큰 나무를 베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깨서 만든 날은 날카로운 만큼 굉장히 쉽게 닳았습니다. 이런 금속이 발명되기 전까지 오래가는 날카로움을 만들어내기란 굉장히 어려웠죠. 조금이라도 험하게 쓰면 뗀석기는 쉽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부석기 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쯤 한 천재가 이런 발상을 해냅니다. 갈아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바로 간석기의 시작이었고, 갈아서 만든 돌도끼가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세상이 바뀝니다. 이런 간석기의 뛰어난 점은 지속적인 작업에도 굉장히 튼튼하게 버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업할 만한 건 선사시대에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Z축을 혁신하고자 할 때입니다. 즉, 큰 나무를 잘라야 할 때죠. 집을 짓거나 집을 지어야 할 때죠. 이 간석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갈아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간석기는 사실 뗀석기처럼 실컷 떼다가 마지막에만 갈아서 만드는 겁니다. 돌도끼를 만드는 진짜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석기시대 사람들이 자주 찾던 강가에 왔습니다. 이건 홈펠스입니다. 뭐 어떤 지질학적인 작용인지 모르겠지만 강에 굴러오면서 이렇게 네모나게 예쁘게 다듬어졌죠. 거의 도끼 만들려고 자연이 선물을 해준 것 같아요. 아래에 돌을 하나 대고 그 위에 도끼 재료를 올리고 다른 돌로 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양극 타격이라고 해요. 양극 타격은 꽤나 편리한 기술입니다. 이름처럼 양쪽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 충격을 양 끝에서 주면서 뭔가 두꺼운 석재를 얇게 깎아나가는 데는 이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극 타격과 이런 그냥 타격을 번갈아 가면서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떼면서 해야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갈아서 하면 이거 언제 도끼 만들어요, 그죠? 그렇게 30분쯤 지나자 나름 도끼의 모양이 됐습니다. 타격을 거의 다 끝냈고 도끼의 모양이 거의 나왔습니다. 석재는 중간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냥 다른 걸로 바꿔서 마저 작업을 했고요. 이제는 고타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고타는 뭐냐면 이렇게 때려서 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고타 작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좀 도끼 모양이 나왔죠. 이제부터는 갈아줄 차례입니다. 마침 여기는 강가고 물도 있고 모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납작한 자연 숫돌에다가 모래랑 물을 계속 끼얹어 주면서 이렇게 날 부분만 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갈면서는 중간중간에 꼭 이 숫돌하고 이 도끼를 씻어가면서 갈아야 돼요. 잘 갈리긴 하네. 그래도 저는 납작한 자연 숫돌에 모래와 물을 계속 끼얹어주면서 돌도끼를 갈아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뭐 그냥 물소리, 뭐 새소리, 뭐 날씨, 뭐 돌 가는 소리 이런 거 그냥 들으면서 그냥 정신 놓고 자연을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건데 체감 온도가 물은 너무 차가워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흙이 얼어 있거든요. 물 한 1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춥네요. 이게 어쨌든 빨리 가려면 힘을 빡빡 줘야 돼가지고 두 손으로 세게 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꽤나 잘 갈려나가고 있죠. 지금 여기 갈린 면이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이어지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날도 거의 잡혔습니다. 여기 이 나간 부분이 날에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자세히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나간 부분도 날에서 좀 뒤로 밀려났어요. 갈아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날을 조금 더 곧게 만들고 조금만 더 날카롭게 만들면 완성입니다. 날이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둥글게 서야지 나무를 깎을 때 이 돌도끼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한 지금 한 90% 정도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참을 날 부분만 다듬어주면 신석기 시대의 강돌도끼가 완성됩니다. 돌도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날 부분만 살짝 갈아서 씁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뒤쪽까지 다 말끔하게 갈아서 쓰죠. 아마 자루를 똑같은 걸 계속 돌려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한 자루입니다. 사실 자루 만드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대적인 공구로 미리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자루를 보면 앞쪽 구멍은 넓고 뒤쪽 구멍은 좁습니다. 돌도끼 모양도 똑같죠. 그래서 도끼 안에다 넣어주고 뒤쪽을 툭툭 쳐주면 도끼가 자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빠지지 않죠. 이 상태로 나무를 베면 되는 거고요. 뺄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톡톡 쳐주면 도끼날이 빠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돌도끼의 옆면이 자루 구멍의 옆 벽에 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자루에 힘이 전해져서 쪼개지고 말 겁니다. 옆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 되고 위쪽도 좀 나무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만든 이 돌도끼로 진짜 나무를 자를 수 있나? 그거 한번 이 벌목 실험을 해볼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이 자루를 제가 되게 잘못 만들었는지 벌목 중간에 이게 아예 짜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구멍에 닿아서 옆으로 확 벌리면서 쪼개진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자루를 좀 다시 만들어서 다시 와서 한번 벌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끼 날 자체가 아직도 멀쩡하게 날이 살아있어서 이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거 하다가 자로 쪼개줬죠. 그래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만드는 동안에 벌써 눈이 내린 겨울이 와버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살과 이런 부분을 두껍게 남겨서 좀 더 튼튼한 자로로 만들어 왔어요.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아마 제 생각에 쪽동백 아니면 뭐 떼죽나무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이즈가 보통 신석기 시대에 뭐 기둥 같은 거, 집에 쓰이는 거,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걸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를 실어서, 자루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돌 부분은 쉽게 말해 진짜 날을 형성해 주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뭉개면서 깎듯이 그래도 꽤 잘 되고 있네요. 그래도 아마 그때 사람들은 더 빨랐을 거예요. 도끼도 더 좋았을 거고 힘도 더 좋고. 지금 나무를 버티게 하고 있는 섬유질은 웬만한 거 다 끊어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 밀어 넘길 힘이 좀 모자라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밀어 넘겼을 건데 저는 조금만 더 깎을게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이거. 여기가 좀 들썩들썩해요. 보이나요? 네. 자루에서 도끼날을 뺐더니 이만큼이 부러져 있었어요. 결이 좀 만들 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충격을 받으면서 결이 떨어 나간 것 같고, 근데 좀 놀라울 만한 거는 날이 손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건 거의 멀쩡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갈아서 만든 날의 이 내구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건 알 수가 있겠네. 거의 40분 넘게 때렸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갖고 온 요 녀석 한번 넣어서 마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네. 각도도 좋고. 어우, 속 시원해. 어우, 속 시원해, 그냥. 아주. 야, 이거. 어우, 시원해. 야, 이거. 야, 그냥. 야, 이렇게 잘 깎이는 거. 내가 도끼를 작게 만들었구나, 내가. 진짜. 보여요? 깎이는 거? 이거? 그냥 처음부터 이걸로 할 걸. 진작 이걸로 할 걸. 이게 도끼지. 야, 살아있네, 이거. 간다! 힘들어, 씨. 결국에 나무를 잘랐습니다.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돌도끼는 원래 이거 하나 쓰려고 그랬는데 혹시 몰라서 2개 갖고 온 요거까지 다 써서 이제 나무를 벌목을 성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도끼 날 자체는요,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뭐 모래알 같은 부분 조금 떨어져 나간 거 말고는 거의 손상이 없어서 이게 간석기라는 게 진짜 벌목을 위해 태어난 거구나, 벌목할 때 간석기만 한 게 없구나 라는 건 좀 다시 한번 느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좀 결과가 뭐였냐면 도끼날이 길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 실제로 유물 사이즈가 보통 요 정도 길이어서 그냥 똑같이 만들었던 건데 그걸 망각했습니다. 유물은 쓰레기니까 남는 거라는 거. 다 쓰고 남아서 버린 거니까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좀 더 길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길이가 앞에 튀어나왔을 때 좀 시원시원하게 잘리는 걸 좀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요 나무는 제가 집에 고스란히 가져가서 뭐 기타 다른 재료나 혹은 다음 영상에 쓰이는 재료 같은 거로 좀 뭐랄까 낭비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나무를 어쨌든 죽였잖아요. 그죠? 나무를 베어버렸으니 이건 충실하게 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